예, 안녕하십니까. 솔로몬입니다. 오늘은 저희 블로그에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위자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글을 올려드렸습니다. 본 글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하는 방법에는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째, 협의이혼, 둘째, 조정이혼, 셋째, 재판상 이혼이 바로 그것이죠. 그리고 이혼하는 데에는 항상 네 가지 문제가 정해져야 합니다. 첫째, 이혼할지 여부, 둘째, 위자료, 셋째, 재산분할, 넷째, 미성년 자녀의 양육 문제가 바로 그것이죠. 그런데 조정이혼과 재판상 이혼 절차에서는 이혼 시 문제되는 위와 같은 네 가지 문제가 모두 한꺼번에 다루어져서 정해지죠. 그런데 협의이혼 절차에서는 오로지 첫 번째인 이혼할지 여부와 네 번째 미성년 자녀의 양육 문제에 대해서만 취급하죠. 그리고 협의이혼 절차에서는 나머지 재산분할 위자료는 개인적으로 알아서 하라는 태도를 취하죠. 그래서 협의이혼하는 경우에는 위자료 재산분할을 법원에 관여 없이 개인적으로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어떻게 할지를 두 분이 알아서 잘 정해야 되는데,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가 그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말하죠. 따라서 부부 각자의 잘못의 크기에 따라서 5천만 원 안에서 적당하게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그 형성한 기여도에 따라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을 의미하죠. 따라서 부부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서 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자료는 그 금액이 크지 않아서 부부가 잘못한 그 크기를 고려해서 정하면 그만이지만, 재산분할은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정함에 있어서 재산분할의 분배적 기능, 보장적 기능, 배상적 기능을 참작해야 되고, 또 토기재산은 어떻게 할 것이며, 기여도는 어느 정도를 정할 것이며, 이행은 어떻게 해야 사후에 문제가 되지 않는지,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 이혼하더라도 가급적 실력 있는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의 후에 정하시는 게 바람직하다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정했어요. 합의가 됐어요. 그러면은 그 내용을 합의서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 합의서 양식은 저희 블로그에 올려드렸습니다. 검색창에서 이혼 합의서 또는 재산분할 합의서라고 검색을 하시면 해당 양식이 뜰 겁니다. 그걸 내려받기 하셔서 필요한 내용을 넣고 빼고 고치고 해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협의서가 작성이 됐다 그러면 그 협의서에 서명 날인만 하면 됩니다. 물론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좋겠지만 꼭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서명 날인만 해도 효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남편 하나, 부인 하나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두 부를 통상적으로 작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했는데 주기로 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그때는 가사소송이 아니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왜? 합의가 된 내용대로 이행하라는 거기 때문에 민사소송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협의서를 작성해놓고 나중에 이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서 나 협의이혼 안 할 거야, 나 더 줘야 협의이혼 할 거야, 이렇게 한다, 말을 바꾼다, 그러면 이 협의서가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협의이혼 하면서 협의서를 썼을 때는 협의서 내용에 대해서 이의를 끝까지 달지 않겠구나 라는 자신감이 있어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정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게 훨씬 이익이 됩니다. 이렇게 협의가 안 된다 그러면은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즉, 일단 협의이혼을 하고 나중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따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그냥 처음부터 협의이혼하지 말고 조정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을 제기해서 이 네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한꺼번에 처리를 하는 방법이 있죠. 첫 번째 방법은 일단 이혼을 한 다음에 위자료는 이혼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제기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혼한 날이라면 이혼 신고를 실제로 해가지고 혼인관계 증명서에 이혼 날짜가 적혀지는데 그 날짜를 말합니다. 그 날짜로부터 2년, 3년 내에 재산분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죠. 이렇게 따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 협의이혼하고 또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을 따로 하고 이렇게 번거롭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조정이혼이나 소송이혼을 통해서 한 절차에서 끝내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협의가 안 된다 그러면 협의이혼 하지 마시고 그냥 조정이혼이나 소송이혼으로 해결하는 것이 이롭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언제
언제 조정 이혼을 해야 되고 언제 소송 이혼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하나 남죠. 조정 절차라는 것은 비법률가인 사회 저명 인사의 중재하에 쌍방의 양보를 조금씩 이끌어내서 합의에 이르게 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조정 신청은 당사자의 의견차가 크지 않아서 얼마든지 조율이 가능해 보일 때 하는 게 좋죠. 조정 신청을 했다 조정이 안 된다 그러면 소송으로 전이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정 절차가 이중으로 시간이 낭비가 됩니다. 그래서 짧게는 2개월, 길게는 1년 이상 기간이 더 걸리는 단점이 있는 거죠. 정리를 하면 의견차가 크지 않아서 조율이 얼마든지 가능한 경우에만 조정 신청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혼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협의 이혼할 때는 위자료 재산 분할을 개인적으로 정해야 한다. 그래서 협의를 잘 해보시고 협의가 되면 협의서를 작성합니다. 협의서는 서명 날인만 하면 되고 공증까지는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협의가 안 된다 그러면은 조정 이혼이나 소송 이혼을 하면 된다. 조정 이혼은 의견차가 크지 않아서 얼마든지 조율이 가능할 때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혼 소송 절차에 따라서 정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앞으로 또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